지금부터 홍찬선 작가의 신작 소설 출간 기념북 토크 백석의 불시착을 주제로 작가를 모시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만 계셔서 뭐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산량 자체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쓴 시집이라든지 책 제목만 가지고도 시 한 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행사를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미래역사문화연구소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세 번째 맡고 있습니다. 원래 정관에 의하면 이제 2년간 임기인데 세 번째로서 이제 마지막 임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홍찬선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천안고등학교 20회니까 이 시인이 26회고 6년생되고 아주 제가 아끼고 항상 이제 그 제주에 감탄하고 있는 홍찬선 시인이자 또 작가이고 소설가이고 한시 작가 등등 또는 그동안 신문기자로서 창업에 종사하다가 스스로 은퇴하고 자퇴하고 이렇게 써있는데 자퇴를 하시고 자기 하고 싶던 100세 시대를 겨냥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를 쓰고 또 홍찬선 시인하고 또 짝꿍이 되는 이 성명수 화가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두 분이 이제 프로 왕거리를 하시다가 이남 이녀를 줬어요. 지금으로 와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저는 뭐 딸하나 아들 하나인데 여기는 둘씩 뒀으니까.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에 이 두 분이 이제 양재동에서 이렇게 신접살을 하고 있을 때, 애도 낳았을 때 집들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집들이 했던 기억도 있는데 사모님이 자취방 차리냐고 그 단칸방에서 고생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홍찬선 시인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고 원래 전공은 이제 경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고 또 마지막 대학원은 이제 정치계통으로 이렇게 박사 수료를 하시고 또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문화이사로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집도 한 20여 권 내셨고,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선배이지만 선배 노릇도 못하고 출간 기념을 한 번도 못 해줬어요. 다만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뭐 작가님 전시할 때는 가끔 가보긴 했는데 이 출간에는 한 번도 못했어요. 시집이 뭐 20권 정도고 그 밖에 경제학 전문책이 한 8권 되죠. 또 소설도 그해 여름에 하얀 운동화를 요번에 이제 보겠더니 장편 소설이 이제 이렇게 출간돼서 저희 그 연구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축하할 일이고 요번에는 이 북토크라는 걸 꼭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는 못 오셨지만 이 상당히 이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뭐 백석이라는 저는 시에 대해서 너무 문의안해와서 잘 모르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름도 처음 알고 또 그동안 이게 뭐라 그래나 금지가 됐었죠. 북한에 사시고 만주국에서 하셨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풀려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되고
홍장전진이 그에 관련된 새로운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번 소설을 썼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안양의 독립운동사를 쓸 때 이 홍시인이 그 일제 자료를 많이 번역을 해요. 일본어 특히 굉장히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직접 왜 이 백석의 부수작을 썼는가 라는 게 다음 발표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는 물어주시고 또 화기애애하게 또 이 소설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은 오전 동안 이거 생각하고 외우시느라고 오전 낮으로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 점 말고 다음 점에 사진 촬영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작가 홍창선 작가님의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PPT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에서 토크로 대화하는 그 짬으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홍창선 작가의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좀 들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앉아서 해야 촬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홍찬선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사실은 시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 한 9년째 쓰고 있는데 백석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때가 2년이 돼서 그런지 이 백석이 저한테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장편 소설도 쓰게 되고 우리가 백석을 어떻게 아냐면 그 자야 김영환이라는 기생 출신의 그 대원갑 사장이 그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1995년에 냈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백석은 거의 뭐 바람꾼이고 남편꾼이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만 많이 알려지고 백석 시에 대한 어떤 그 삶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 2023년 5월달에 월간 시인이 창간이 됐는데 시 전문 잡지 거기서 이제 창간호부터 연재 소설을 하면서 백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시도 공부하고 김영은의 내 사랑 백석에 대해서 면밀히 좀 읽어보니까 그 책이 김영한의 책이 이 제목이 자서전인데 자서전이면 어떤 객관적인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게 자서전인데 이거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상상 뭐 이런 거 갖고 쓴 소설에 가깝다 하는 걸 좀 제가 발견을 해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있는 소설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소설을 이제 매월 한 번씩 20회, 1년 8개월 동안 썼는데 소설에는 그 김영환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그거에 대한 반박은 부록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이 백석이 그 내 사랑 백석에 나오면 그렇게 남편꾼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제 저기고 혹시 뭐 저기 이거는 제 저건데 아이고 아니 백이 아니라 이 저거가 제가 해드릴게요. 위아래만 이 저거 불빛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는 맨 밑에. 맨 밑에 아 이거 노 아, 이게.
안 나오십니다. 요게 이제 일본의 이즈반도의 시모다항 옆에 가키사키 해변이라는 데인데 2023년에 여기 갔었어요. 여기서 그 백석이 일본의 그 청산학원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하기 한 2달쯤 전에 웬일인지 여기 갔다 왔는데 왜 갔는지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갔다 왔고 요 옆에 사진은 그 가키사키 해변 왼쪽으로 올라가면 침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이 항구가 이렇게 쫙 보여 있어요. 그리고 시모다항이 왜 유명하냐면 그 페리 제독의 그 흑선 아시죠? 강제로 개항한 거. 그 여기다 온 게 시모다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기 페리 제독 동산도 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왜 갔을까를 한번 느껴보러 갔었고, 왼쪽 오른쪽 아래 사진은 그 만주국 국무원, 그러니까 만주국 정부가 있던 국무원 건물인데 백석이 저기서 한 8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 그 번역하면서 1941년에 그리고 40년에 저기가 지금은 만주국은 없어지고 저희가 길림대학 노먼의과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노먼 베순 그게 노먼 베순이 캐나다 사람인데 그 중국 장개석이 아니라 모택동 홍문 쫓아다니면서 그 부상병들 치료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영웅 칭호를 받아서 그 의과대학 이름도 노먼 베순 의과대학 본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이 백석 시인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시인 중에서 시인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시인,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시집, 사슴,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시, 남시리즈, 그리고 박시봉강, 이거 하고 흰바람벽이 있어. 그거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런 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환의 자기 러브스토리의 상대로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소설을 썼고 이 백석이 갑자기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왔어요. 이 책이 송준이라는 사람이 백석 연구를 거의 한 30년 동안 해가지고 백석 전집을 4권 냈는데 1, 2, 3은 백석에 대한 설명이고 4는 그 시 정보 모아놓은 저거거든요. 저게 1995년에 남신의주 유동 박씨라는 그런 책으로 1, 2권이 나왔다가 그때는 그 백석이 1960년대 그 저쪽 상수군으로 또 쫓겨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썼는데 이 송준이라는 사람이 백석의 부인인 이윤이라는 사람을 만주 가서 만나고 나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3을 못 쓰고 있다가 이거는 2012년에 전집 형태로 나왔는데 제가 저거를 구하려고 소설 쓰려고 구하려고 했는데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책을 어느 날 저기 앉아 계신 제 집사람이 들고 왔어요. 구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절 때가 돼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소설책에 저자의 말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백석의 소설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좀 바로잡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했더니 그 네팔 백석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읽어보니까 진짜로 좀 이 사실이 아닌
그 상상에 의해서 쓴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2021년 4월 달에 9번째 시집으로 낸 건데,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만든 여성들. 저거에 그 자야 김영란에 대한 얘기 썼거든요. 천억의 개수리야 시 한 줄 말도 못한 것을 이런 제목으로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썼는데, 저거 쓸 때만 하더라도 그 내 사랑 백석이 사실인 거로 알고서 쓴 건데, 이번에 그 소설을 쓰면서 이거는 내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머리말에도 그래서 저거를 혹시 개정판 낼 때 꼭 바꿔서 내겠다는 얘기를 썼고, 모든 사람들이 이 김영란의 백석 버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안타까워서 글을 쓰게 됐고, 그 백석의 일대기를 쓰면서 제목을 뭐 붙일까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제 불시착오로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유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유랑. 그래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그 백석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고, 거기서 이제 오산고고, 그 유명한 오산고고에 다녔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서 1929년에 오산고고를 졸업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소설을 써서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그 모와, 모는 어머니 모, 그 모와 아들이라는 단편소설을 써서 그게 당선이 돼서 그 조선일보를 창간을 하지는 않고 인수한 방응모 호가 개초인데, 개초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청산학원이라는 대학이 일본에서 그 5대 사립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대 사립대학을 MARCH, 마치라고 하는데, 마치, M, 메이지, A는 아오야마, 청산학원, 그 다음에 R은立教, C는 중앙, 주오다 이거고, 그 다음에 H는 뭐죠? 그렇게 하여간 5개가 마치라고 횡진한다는 뜻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오야마가 그 중에서 청산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이에요. 비둘기 계통인데, 저희가 그래서 학비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가기 참 어렵고,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유학을 많이 갔는데, 아오야마 다닌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그래서 이 개주전 학생 그 등록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도 학비에는 그렇게 걱정 없이 컸는데, 귀국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한 1년 반 동안 하고 나서, 자기는 선생님을 하려고 청산학원에 영어 사범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게 소원인데, 개초가 그 장학금 줬으니까 조선일보에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해서 뭐 기자 한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좀 하다가 1935년, 36년 하다가 36년 4월 달에 이 영생고고, 함흥에 있는 영생고고로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는데, 요게 이제 가운데 사진이 영생고고 그 영어 선생님 사진이고, 잘생겼죠? 그 다음에 요 사진은 1957년에 그 삼수로 유배 가기 직전에 그 친구인 전현웅이라는 화가가 그려준 사파인데, 저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젊긴 하지만 많이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죠? 느낌 그렇게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사진은 말년에 삼수에서 가족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저게 한 70 후반 때 44세에
1912년생인데 85년 6년 4월에 84세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는 그 이윤이 세 번째 부인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분이고 뒤에는 아들하고 딸이에요. 그 마지막 사진 보면 참 애잔해요. 저렇게 멋있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지도는 그 함흥에서 자라가지고 그 일본 가가지고 대학 다니고 서울에서 기자하고 함흥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만주로 망명 가가지고 마지막 사진 찍을 때가 연세가 어느 때쯤이에요?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70년 70대 말 정도 됩니다. 70대 말. 저 사진은 어느 기자가 찍어온 거죠? 송준이라는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저때 북한에 계실 때는 네, 네, 북한에. 상수로 쫓겨가서 양치기 할 때 시도 못 쓰고. 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좀 짠합니다. 죽었는지 이게 전지만화 끝에는 전진도 안 되네. 전주 갈까요? 네, 전진. 아, 이게 끝에잖아요, 전진. 아, 전진. 네. 이게 천사. 이게 이제 청산학원, 우리 저 김혜숙 시인하고 2023년에 같이 갔을 때고, 하얀 모자 쓰는 거 예. 여기 하얀 모자고. 요게 교회 건물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백석이 영세를 세례를 받았다는 거고 그 세례는 여기 기독교 학교니까 세례는 거의 의무적으로 받은 것 같고 그 신자 기독교 신자로서는 그렇게 투철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관이고 첫 번째 사진 본관이고 여기가 이제 그 청산학원 때 성적표인데 잘 안 보이죠? 그 여기 수비양가로 해가지고 우가 이제 75점부터 100점, 그다음에 양이 64점부터 75점 이렇게 했는데 13과목 중에서 체육하고 일본어만 양이고 나머지 다 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우만 하면 누가 더 잘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점수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거의 뭐 95점 이상의 진짜 우라서 이 성적으로 보면 영어사범과의 수석인데 이 청산학원의 전통이 그 수석 졸업생이 우등상을 받고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식민지에서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걸 안 시키고 일본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이재반대에 가가지고 며칠 졸업연 비슷하게 갔다 온 거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뭐 했는지는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소설책에서는 거의 가서 그 가와타 야스나리의 이지에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보고 그 아오야마 청산학원에 프랑스 유학생이 와가지고 같이 간 거를 이게 상상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전진. 전진.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제도 동상이에요. 시무다. 그 아래 한자에다가 밭전자 쓰는데 발음은 시무다라고 하는데 그 항구에 흑선 모형이 있고 거기 와서 이거는 뭐 아까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저 오른쪽 그 일본어로 된 거는 거기가 가키사키 시기 해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슬이라는 시집에 보면 시기의 해변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남이주국 주가도라는 시 두 편이 나오는데 여기를 배경으로 쓰는 건데 시는 그때 이집안들 가서 쓴 거 아니고 그 뒤에 귀국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 친자산 네스나타 야마에 가면 저 멀리 그 눈에 덮인富士山도 가물가물 보이고 이 그 흑선이 왔을 때의 어떤 그 상황
처음 발견한 그 초소 이런 것들 재현해 놓고 막 그러니까 시모다 함에 가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고 우리가 또 일본은 온천이 다 유명하지만 우리도 여기 옥천사라고 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그 산이 나오고 여기가 전부 온천 쪽이라서 목욕탕 같은 거 많고 한번 꼭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5월에 갔네 5월 말 그 뭐죠 수국이 한참 피는데 그게 수국 축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쪽 이 반대편 이쪽이 그 산 전체가 수국이 있어서 잘 멋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전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은 처음에 등단을 소설가로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시를 썼는데 시를 쓴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935년 1월에 귀국해가지고 34년에 귀국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35년 5월쯤에 그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 중에 하나가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희진이라는 소설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7월달에 결혼 피로연을 하거든요. 그때 또 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신현중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소설은 배신으로 나오는데 신현중이라는 사람이 통영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영에서 자기 허준의 부인이 통영 사람인데 그 동생들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해요. 피리언에 3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경연이라고 여기 소설에 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통영을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러. 3번 갔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가서 이게 이제 통영에 명정이라는 우물인데 명이 날일자에다가 달월자 있잖아요. 그게 밝은 명자인데 이게 2개의 우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월 해가지고 우물이 명정이라는 우물인데 박경연 집 바로 옆에 있고 그 건너편에 충렬사라고 있는데 충렬사가 이순신 사당이에요. 저기 통영이 한산도 거기라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거기 있어서 거기 가서 이걸 본 거예요. 이순신을 발견해서 이제 소설도 소설이지만 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각을 해가지고 시를 쓴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충렬사하고 명정 사이에 여기 통영에 대해서 시를 3개 썼어요. 백석이 여기 와면서 지금 2번째 쓴 통영2라는 시를 상당히 긴데 그거를 시비를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박경리가 살던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통영이죠? 네, 통영.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못 만나고 박경련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신현중 친구가 약간의 파토 비슷한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여기 진주가 가까우니까 진주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진주성을 본 거예요. 전진. 진주성 얘는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막 헛머러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이순신도 생각하고 저거를 보고 저기 진주성이 임진왜란 때 김신인 장군이 군관민 합동을 해가지고 1차 진주성 개척을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김신인은 그때 전사하고 2차 때는 완전히 박살났고 1차 때 저기 보면 이제 저기 누구죠? 논계는 2차 때 다 죽었을 때 논계가 나오는 거고 1차 때 이제 돼 있는데 저거를 보고 이제 시를 하나 쓴 게
정주성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1935년 8월 1일자로 조선일보 발표했는데 저게 처녀시예요. 그 시를 안 쓰고 소설 쓰다가 갑자기 시를 처음 쓴 게 시기적으로도 평양 가서 쓴 거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제목은 정주성이지만 내용은 진주성을 쓴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 정주성은 그 홍경래난 그 마지막에 실패하고 그 했을 때 그 정주성이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이 청배 내기수염 늙은이 뭐 이런 거가 청배 푸른 거가 이제 녹두장군도 비슷하지만 이육사의 청포도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 좀 대항하는 뭐 이런 빛깔 뭐 이런 게 시에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경래 난을 쓴 게 이제 소설에서는 김수월이 그 홍경래 난을 쓴 시가 긴 시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주성을 보고 정주성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썼고 전진 이거는 그 여순에 있는 203 고지인데 저기 백석이 1940년 1월달에 만주로 갔는데 저는 그걸 이제 망명이라고 소설에서 썼거든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망명이다. 그 항에서 영생고보 선생님 할 때 그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교사도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그 선생을 그만두고 서울에 와서 조선일보 기자를 한 9개월 정도 더 하다가 조선일보 그게 39년이고 40년 8월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폐간시키고 그다음에 40년 4월달에 문장하고 이런 그 잡지도 다 폐간시키고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했거든요. 창씨개명 아주 강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못 견뎌가지고 40년 1월달에 만주로 넘어갔는데 그게 참 망명이라고 이제 소설에 썼고 거기서 이제 살았던 게 신경 요즘에 장춘 그다음에 그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이라고 하는데 그 두 군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는 여순에 이게 이제 그 신경 앞에 처음 하숙방을 했던 자리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주상복합 이렇게 있던 건데 여기 가서 이제 했고 이거가 이제 1938년 5월달에 영생고보 선생할 때 그 졸업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왜 203 부지를 갔을까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더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후의 일본놈이 이겨가지고 러일 전쟁 승리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탑이 203 추모탑인데 그 높이가 203m라서 203 고지고 중국 애들이 203을 이령산으로 했는데 그게 중국어 발음은 똑같아요. 알링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영산 영어를 위로하는 산이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탑이 사람이 이렇게 큰데 요만한데 그러니까 이 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10.3m라고요. 그러니까 무지 큰 거죠. 저게 이제 러일 전쟁 때 거기 파편 이런 거 다 모아가 녹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일본 애들이 만든 거지 전승기념으로. 그래서 왜 전승기념인 203 부지에 갔을까 이걸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제강점기 있다니까 일제가 시켰을지 전승지 답사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소설에서 썼지만 이 러일 전쟁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면 외국인들 저게 중국 땅인데 당시에 사실 우리 땅이긴 하지만 중국 땅인데 러시아
일본이 와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일본이 이긴 거잖아요. 우리 청일전쟁하고 똑같지. 청일전쟁 때 일본 청나라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학생들에게 이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피해만 입고 이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석이 부득불 우겨가지고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해석해가지고 소설에 썼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압록강 철교 저쪽은 신해주고 이쪽은 단둥인데 이 옛날에는 그 단둥 세관이 여기 이기면 옛날 거고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이건 6.25 때 저쪽 중간이 끊겨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저쪽은 이제 끊겨서 못 가고 요거는 새로운 다리고요. 이쪽 다리 끝에 이제 세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백석이 한 1년 남짓 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 있고 요새 근무한 적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간 겁니다. 전지. 요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기 설악산 오삼이고 이 오삼에 그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있는데 여기는 동자석이 있어. 오삼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설에 그 나사랑이라는 여자가 죽이 돼서 여기서 머리 깎았다고 해가지고 그 소설에 백석 미발교육우라고 쓴 시가 한 11편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백석을 기획해가지고 쓴 시 중에 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거고 전지. 그리고 이제 이 백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집 제목이 사슴인데 통상 시집 제목을 정할 때는 대표 사슴이라는 제목이 있는 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 중에서 사슴이라는 시어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상당히 중시될 경우에 이제 제목으로 뽑는 게 통상적인 건데 그 시집 사슴이라는 시집에는 사슴이라는 시도 없고 사슴이라는 단어도 시어도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사슴이라고 해서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쭉 이 서술을 해놨는데 우리들의 한민족의 대표 동물은 범이거든요. 범. 근데 요즘에는 범이라는 말이 한자 같고 호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처럼 생각되는데 여기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그 세종장이 만들고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쭉 설명하는 책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 범위호. 그러니까 이 호는 범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호를 한자로 이렇게 쓰지만 훈민정음으로는 범이라고 쓴다. 이게 나와 있거든. 1446년에 만든 책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호랑이라고 쓰는데 이 호랑은 범과 그리고 랑은 이리, 늑대, 그 다음에 어조사 이 붙인 호랑이거든요. 호랑은 범과 늑대를 함께 부르는 복합명사지 범을 가리키는 단순명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일제가 대한민국의 그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범을 아주 멸종을 시키고 용어 자체도 호랑이라는 거를 범이라는 거가 늑대를 격화시켜서 부르는 그런 말이 된 건데 이 범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범 대신에 우리 민족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이 뭐냐를 찾은 게 백석이 사슴이다. 이 사슴은 이 겉으로 뭐 평상시에는 상당히 순하지만 위기 때는 시속 80km로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앞다리치기로 해가지고 위도 벗어나고 은구가 끈기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과 상당히 닮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라 왕관의 그
그 사슴, 그 신라에서 사슴이 왕을 상징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볼 때 범을 못 쓰니까 사슴이라는 걸 쓴 거 아닌가 그런 걸 제가 이제 상상해서 쭉 썼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전진. 이게 이제 그 백석의 영원한 첫사랑이자 이게 박경현이라는 사람의 사진인데 잘생겼죠? 그리고 이게 이제 1938년 3월에 발표한 나와 나타사와 흰당나귀라는 여성에 나온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저기 김영하는 여기 나타사가 잡이라고 우기거든요. 이게 천진. 우기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글씨 자체는 그 백석 글씨예요. 이게 저거가 공개가 2001년에 됐는데 저거가 왜 공개가 됐냐면 백석이 1938년 1월 달에 삼천리문학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는데 그거를 편집한 사람이 최정희 소설가예요. 김두관 씨 부인. 그래서 거기 창간 후에 시를 하고 저거를 보냈거든요. 백석이 최정희한테. 근데 최정희가 백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거가 자기에게 보낸 연서,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삼천리문학에 싫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백수장이 1990년에 죽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 딸인 김채원 소설가가 2001년에 공개를 해서 처음으로 됐는데 원래 제목이 여기 보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와가 있잖아요. 원래는 와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할 때 와가 없어진 이런 게 있는 의미가 있고 이 날사랑 백석에는 자야가는 김영환이 이 시를 백석이 니눈기에 써가지고 1937년 겨울달에 12월쯤 겨울에 그 자기가 동거하고 있던 송진동 집에 와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정희는 자기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러브스토리라고 주장하는 김영하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민웅기에 받았다는 적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백부 한장판으로 쓴 출간한 시집 사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친하고 애인이면 사인해가지고 주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고 그렇게 받은 시집과 그렇게 받은 시라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어. 다 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지. 예, 이게 그거고 전진. 이게 그 책이고 이게 이제 김영한 젊을 때인데 이게 뭐냐면 1940년대 중반 정도 폐망하기 직전에 조선총독부가 한국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엽서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하는 기생인데 조선총독부에서 저렇게 홍보물을 활용할 정도로 그냥 기생이었던 거죠. 그때. 근데 백석은 아오야마 가꾸인 청산학원에 우등생으로 졸업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는데 일상생활에 일본어를 안 쓰고 일본어로도 시도 안 쓰고 오로지 한글로만 시 쓰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상당히 사실이 뼈밑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노년에 내 사랑 백석 쓸 때쯤 됐어요. 근데 이때도 상당히 예쁘니까 아주 예뻐요. 미사ችን 전진. 이거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이걸 Q&A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전진. 이 안도영인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2014년에 백석평전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뒷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 오른쪽에 두 권은 고은 시인이 1970년대에 쓴 1950년대라는 책 속에 여기 보면 김숙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김숙 어디 있어? 김숙이 나오고 여기 그 당시 요정을 경영하면서 대학 영문과를 나온 처녀 김숙의 요정은 부산 수도의 겨울이 모이는 1급 사교장이었다. 거물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익희, 조병옥, 이재학, 신성무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익희는 엊그제 우리 저기 문학의 긴 갔다 왔던 그 신익희 대통령사 나왔다 56년에 갑자기 선거기간 중에 죽은 신익희. 조병옥 이거는 60년 선거에 대통령 나왔다 미국 가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재학은 이재학이 나왔는데 여기 봐요 여기 신익희, 조병옥 그다음에 여기 신성무가 나오고 이재학은 뺐어. 왜 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그녀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래의 거물들을 선사적인 그러니까 선사적인 역을 자세로 반말이 담아서 했는데 이 자를 누구냐면 전진 여기 요게 이제 길상사 등기 부등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김영환이 있고 요게 조봉이가 있어요. 조봉이 거를 김영환으로 명의 변경한 건데 이거 해준 사람이 이재학이거든. 이재학이 누구냐면 당시의 국회 부의장. 김영환은 이재학의 애청자였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조봉이가 누구냐? 조봉이가 누구냐면 조봉이 박헌영 조봉이하고 박헌영하고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무 이부 자매가 있네. 근데 이 엄마 이 학교가 조씨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여기 금광하다가 일찍 죽고 박현지라는 사람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박헌영을 낳은 거예요. 조봉이는 그래도 이제 쫓겨났어요. 시집한테. 여기 조 시집안에서 쫓겨났어. 이걸 보고 조봉이는 이때 10몇 살 됐는데 충격을 먹고 집에 나가서 중됐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생이 돼가지고 이게 대원각을 차지한 건데 이 대원각은 원래 여기 김혜균이라는 게 있어요. 김혜균. 김병순이라는 사람은 전국 익사 한나의 만석지기예요. 만석지기의 아들이 김혜균인데 이 양반이 박헌영 사의를 좀 해서 박헌영한테 이거 준 거예요. 대원각을 활동하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남도당 당수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기로 거시기하니까 동무 이부 누나인 조봉이 명의로 한 거죠. 조봉이 명의로. 근데 조봉이 딸이 누구냐면 김수산. 그 유명한 김수산. 여관차 김수산. 김수산 밑에가 김영환이 있던 거죠. 김수산 1949년에 김수산 사건으로 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잡혀가면서 내가 곰방 올 테니까 그동안 2차 깔지 해라고 해가지고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50년에 6.25가 터지면서 일성대 때 하면서 다 청사시켜가지고 김수산이 죽었거든. 주인이 없어졌어.
조봉이 김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김순환이 없어서 조봉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고 이작을하고 이제 해가지고 명의 변경을 했는데 아까 그 안도현의 백사평전에 이작 이름을 뺐어. 이건 메모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일부러 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영문학과를 졸업한 처녀 김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뻘인 조병욱 친이키를 뭐 반발을 짓거렸다고 하는데 법정한테 갔는데 법정도 처음에는 안 받고 10년 동안 버티다가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받아서 저기 순천에 있는 송광사 말사로 돼 있거든 기숙산사가. 이게 법정이 송광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건데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Q&A 시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